뭐? 뭐래? maybe? 뭐랬어? 뭐 알아들었어? 의리? 아, 의리 같은 소리 안 하지. 자, 가자. 어제 순열했었습니다. 뭐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동시에 싹 다 뽑아보자. 대신에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순열과 조합이 나뉜다고 했었지. 어제 순열했으니까 순열을 쓰지 말고 오늘은 조합으로만 바로 가보자. 조합의 정의가 뭐였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예요? R개를 동시에 뽑아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다. 근데 그것만 치면은 뭐? 순열과 완전 동일해지지. 그래서 얘는 뭐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뽑았는지에만 집중을 해보는 것. 그러면서 어제 뭐 했어? 순열하면서 바로 얘기했던 게 순열 자체가 결국은 뽑은 다음에 뽑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다 보니까 뽑는 게 조합, 나열하는 거는 R팩. 맞죠? 그래서 순열 NPR은 조합 NCR에다가 R팩을 곱한 거다. 그러면 NCR은 뭔데? 결국은 기본적인 공식은 뭐다? NPR, 순열의 수를 그 알기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다 보니 뭐가 등장을 해요? NPR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였어? 어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하나 더 쓸까? 모든 자연수들을 아니 모든은 아니지 자연수들을 곱해보자. 어떻게 곱해보자? 거기에서 몇 개를 곱하는지만 집중을 하라 그랬지. 이 곱하는 개수 자체가 알게입니다. 물론 저 마지막에 곱해지는 대상이 뭐 n-r 플러스 1이라고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C의 3 또는 5P의 3이라고 해서 5 빼기 3 플러스 1까지 곱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고 있는 거지.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순열을 뭐 해보자? R팩으로 나눠보자. 이게 뭐다? NPR에서 위에 거 요게 뭐였어?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NCR도 뭐다? 요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NCR, 오늘은 직접 한 번 더 써보기도 할 건데 증명을 할 때는 이 중략, 점점점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누구를 곱하고 있고 몇 개를 곱하고 있고 어떻게 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막 약분이 문자 상태에서 약분도 필요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계산을 하기가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공식을 증명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 식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공식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요. 그 녀석의 식이 뭐였다? NPR에 대한 또 다른 계산식. 뭐였다? N팩 나누기 N-R팩. 기억나요? 요게 순열에서 쓰이는 증명해주세요의 방법이었지. 그 녀석을 뭐 해줘? 한 번 더 R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R팩을 앞에다 곱하는 거지. 그게 바로 조합, NCR을 가지고 새로운 공식을 증명해나가고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쓰이는 식이 되는 거다. 요거 꼭 기억합시다.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알았죠? 각각 몇 팩, 몇 팩, 몇 팩인지 잘 봐두도록 하고. 이게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끝. 그러나면은 순열에서 뭐 있었어? 특이한 조합, 순열 몇 가지 있었지. NPN, NP1, NP0. 조합도 NCN, NC1, NC0인데 NC1은 어제도 설명했죠. NC1이든 NP1이든 NH1이든 NP1이든 무조건 N가지라고. 그 다음에 NC의 0도보다 결국은 순서가 있든 없든 어차피 안 뽑는 거야. P나 C나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안 뽑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가만히 있는 한 가지 방법. 맞지, 지율씨? 맞죠? 네. 염색했냐? 어쩐지. 자, 그리고 NCN이 얼마다, 시은아? NCN이 얼마다? 네. 그렇지. 왜? 순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몽땅 바로 가져가 버리면 끝나잖아. 맞죠? 순열에서는 막 뭐 먼저 가져가지, 뭐 가져가지, 뭐 이런 순서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당연히 엠팩이 되는 거지만.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열로 넘어갔을 때는 뭐 있었어? 제한 조건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지. 뭐 이웃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제한 조건을 먼저 고민해 주세요. 근데 조합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제한 조건들이 있으면 뭐 순열에서 나오는 제한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조합에서 뭐다? 그냥 무조건 먼저 계산하세요. 알았죠? 특별하게 이렇게 풀어주세요가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대신에 다른 두 가지 대상이 있다. 그 두 가지 대상이 뭐냐면은 새로운 공식들이에요. 첫 번째, NC의 R은 NC의 N-R과 동일하다. 뭐다? 예를 들어서 너네 뭐 예전에 배워서 알지? 7C의 5 같은 거는 7C의 5로 계산 안 하지. 어떻게 계산해요? 7C의 둘이 뺀 거 2로 계산을 하면 더 빠르고 7C의 2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 뭐 7P의 2, 7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한 다음 분모는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뭐 답은 2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거 하나 더. 두 번째는 너네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공식 정도는 기억이 나든 뭐 들어서 기억나든 뭐 또는 지금 이미 외우고 있든 기억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써먹는지는 잘 모르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다? 두 가지 조합을 더 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 자, 요 구조부터 먼저 기억해내라. 뭐다? n-1c 더하기 n-1c. c 앞에, 조합 앞에 있는 수가 동일할 때 더하면은 nc로 합칠 수 있다. 근데 아무렇게나 다 합치는 게 아니라 뒤에 거는 반드시 뭐? 1만큼 차이 납니다. 앞에 거는 똑같은 상황이고 뒤에 거는 1만큼 차이 나야 돼. 그때 합칠 수 있다. 합치면서 뭐 해? 뒤에 거는 둘 중 큰 놈 따라가시면 돼요. 요게 하나가 더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줄 겁니다. 둘 다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자, 아무런 힌트도 없다. 두 공식 있죠. 중앙색으로 쓴 거. 둘 다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기기. 그래서 증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 이거를 내가 증명을 계속 시켜보는 이유는 그거야.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딱 두 가지 이유로 못 푸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제일 문제. 우리 반은 그런 사람 없더라. 아까 방금 대충 훑어보니까. 증명할 때는 이걸 쓰면 됩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들. 일단 조합이 등장을 하면은 증명을 해야 되는 식의 조합이 등장하면은 무조건 다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고치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 일단 얘는 뭐 딱히 안 해봐도 되지. NCR이 뭐야? 이거지. 그때 NC n-R 얘는 뭐야?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둘이 뺀 거 맞지? 둘이 뺀 거 뭐야? R이잖아.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뭐야? 얘나 어차피 팩토리얼 자체가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고 얘들도 마찬가지. 그 사이도 곱하기로 연결해놨으니 그거 자리 바꾸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건 뭐 지금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 알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게 증명이 끝이고 두 번째 얘 하러 갈 겁니다. 자, 혹시 쓸 사람들은 쓰세요. 네.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야. 그냥 파란색, 노란색 쓸까? 다시 쓸게. n-1의 r과 맞나? r-1 두 번째로 썼죠. 어쨌든 이 녀석이 NCR과 같아진다. 증명을 해보자. 첫 번째 증명 1. 첫 번째 증명 방법은 뭐다? 저거 팩토리얼 다 쓰세요. 뒤에 거 팩토리얼. 둘이 빼면 n-r-1 그것도 팩토리얼. 앞에 거 n-1 도 팩토리얼. 더하기. 얘도 팩. 그럼 뭐야? 뒤에 거 팩. 둘이 빼면 n-r 팩. 그리고 앞에 거 n-1 팩. 됐죠? 자, 그 녀석이 결국 뭐가 돼야 돼? NCR. 그러니까 R팩 곱하기 n-R 팩 분의 N팩 꼴로 바꿔야 돼. 뭐 분수 하나를 변형해야 돼. 지금 우리 분수 두 개 더했잖아. 너네 2분의 1과 3분의 1 더해주세요 하면 뭐하냐? 당연히 분모 6으로 통분하고 시작하잖아. 맞죠?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식의 상태지만 어쨌든 통분을 해주자는 얘기야. 그때 통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만 더 해보자. 지울시 4분의 1과 6분의 1이 있어요. 다시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어요. 통분해보세요. 얼마로? 분모를 얼마로 통분합니까? 야, 둘이 곱한 거로 가면 된다, 맞지? 웃지 마. 얘네 분모 뭐로 통분할 거야, 걔는? 12. 왜? 둘이 곱한 24로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지? 기왕이면 좀 작은 녀석으로 가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뭐 굳이 소인수분해를 하자면 얘는 2 곱하기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똑같이 만들고 싶은데 얘는 2를 2개 가졌고 하나 가졌네. 적게 가진 놈에다가 2를 곱해주고 3이 있는데 얘는 없네. 적은 놈에다가 똑같이 맞춰주려고 곱해주는 거지. 그럼 통분 끝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12분의 5거든. 그런 방식으로 통분을 하는 거야. 얘네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러 가보자. 일단은 R팩, R마이너스1팩 얘네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누가 더 많이 곱해져 있는 녀석이야? 당연히 R팩. 맞죠? 뭐 얼마만큼 더 곱해져 있는데 얘보다는 R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황이네. 그럼 통분을 하고 싶으면 R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얘네들 비슷하게 생겼잖아. 누가 더 커? 얘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커. 그 말은 얘가 이게 더 많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네. 얼마만큼 더? n-r만큼 더 곱해져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빨간 색깔 R팩으로 통분이 됐고 파란색 부분도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었으니 분자만 정리해주면 되겠다. 분자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 공통인수로 n-1 팩토리얼이 있으니 남은 녀석들만 써보자. n-r 플러스 r. 어머, r과 r이 사라지네. 결국 뭐다? n 곱하기 n-1팩. 뭐요? n팩. 분모는 r팩. n-r팩. 이게 뭐야? NCR.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다음 과정을 뭐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성립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혹시나 만나게 되면은 일단 증명해야 되는 무조건 조합은 팩팩분의 팩으로 고치고 시작하자. 두 번째, 분수들의 덧셈이 나온다. 통분이 기본이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게 첫 번째 증명인데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 공식 쓸까? 이 공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 또는 식을 쓰시오. 빈칸 추론형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때 빈칸 추론형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이 증명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이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던 시절에는 다른 증명법을 더 많이 썼었어.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 자, 가보자. NCR의 정의가 뭐야? N개 중 R개를 뽑아보는 방법. 또는 사람으로 치자면 전체 N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축구 대표, 무슨 대표, 반 대표 하면서 R명의 학생들을 골라보자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때 예를 들어서 축구 뭐 반에 축구 대표팀을 뽑는다고 쳐보자. 그때 손흥민 씨가 있었어. 그 반에. 뭐 학창시절부터 축구 잘했다 치자. 자, 그러면 그 반은 축구를 반 대표를 뽑으려면 당연히 손흥민 씨 출전시켜야겠지. 그러면은 전체 R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N명의 학생 중에 손흥민 씨가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뭐해? 걔는 무조건 뽑고 남아있는 나머지 학생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아주면 되겠다. 맞지?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손흥민이 아니요. 또는 손흥민인데 이 사람은 국가대표니까 뭐 출전 자격을 주지 말자. 고등부 대회니까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뭐 해야 돼? 걔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대표를 다 뽑아야 되지. R명을. 이거야. 뭐?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봐야지. N-1명 중에서 R-3명을 뽑아봐야지. 이거를 NCR 자체는 N명 중 R명을 뽑는 방법인데 이 중에서 1번 특정 한 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특정한 명을 포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마지막 한 명이 뭐 지율이야. 지율을 뽑을까 말까 딱 두 가지잖아. 뽑을 때 방법의 수와 뽑지 않을 때의 방법의 수 더하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N-1C의 R N-1C의 R-1 그 두 개를 더한 게 얘랑 같아져요 라는 과정을 또 말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빈칸주령 문제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쓸 것까지는 아니고 알아는 두셈 이해는 해야지. 알았지? 이게 확통식 증명법.
저거는 공통수학 방식의 증명법이라는 느낌이랄까?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알았죠? 실제로 나중에 너희들이 고2나 고3이 됐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배우잖아. 너네 필수로 배우잖아. 그치? 이제 수능 과목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뭐다. 그때는 뭐 이 꼭 이런 순열 조합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증명 방법들이 이렇게 말로 주절주절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날 겁니다. 그거 보고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뭐 한 요 정도로 넘어갈까? 그럼 오늘 해야 되는 조합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박수 치지 마세요. 자, 간다. 근데 요거 설명하기 앞서서 자, 증명은 안 써도 되지? 자, 쓸 수 있겠지? 여기서 이거 예시 문제 하나만 좀 보여줄게. 뭐 보여주고 그냥 쉬든가 뭐 그냥 하든가. 실제로 너네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넘어가면 그때 갑자기 막 등장할 거야. 오케이? 어떤 단원이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에 있는 문제랑 약간 유사하게 생겨서 그거랑 비교하라는 의미로 실제로 많이 내셔요. 오케이? 근데 지금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보여주려고. 갑자기 그냥 말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 자, 이 녀석의 용도 가장 기본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박시현 씨 5시 2 플러스 5시 3이 얼마예요? 그냥 뭐 10 더하기 10해서 20 말고 6C로 바꿀 수 있지. 맞지? 왜? 조합 두 개를 더하는데 앞에 거 두 개가 똑같고 뒤에 게 1만큼 차이 나니까 앞에 건 하나 키워주는 거야. 그때 뒤에 건 누굴 따라가? 큰 거. 얼마? 6C 3.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서 20이라고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은 그냥 20이 더 빠를 수도 있어. 고작 더하는 게 두 개니까. 자,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언제 쓰이냐? 50방 61 72 84 잠깐만 계산 맞나? 맞다. 9시4 10시5 11시6 과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하나의 조합으로 합칠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학생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선생, 조합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려면 앞에 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지? 있잖아. 어디? 5C0도 1이고 6C0도 1이니까. 6C0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6C 0이야. 똑같잖아. 7C 1. 8C 2. 9C 3. 10C 4. 11C 5. 12C 6. 그래서 보기 3번에 12C 6 있겠지. 답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 일일이 계산? 그래, 맞추려면 맞출 수 있지. 잘했다. 아니요, 아니죠. 잘했다고 해야지 일단 뭐 맞았다는데 에이 병신아 이럴 순 없잖아. 아무튼 이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문제 가끔 등장합니다. 뭐 방금 시현이가 얘기했네. 보통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정리의 다른 조합들이 뭐야 재채기야 콧방귀야 뭐야 무슨 소리야 방금. 기침이야? 오케이. 다시 까먹었다. 어디까지 했지? 확률과 통계 이항정리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또 있어. 그때도 조합들 여러 개 막 더해서 간단히 고치시 오거든. 근데 그 공식과 이 공식을 좀 구분하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그때 많이 등장시킵니다. 근데 아까 시현이 말한 대로 공통수학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야. 알았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방식으로 푼다. 근데 책에서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지금 공통수학에서 나오는데 그때 책 풀이를 보면은 내 풀이랑 완전 다르게 풀 거다. 여기 나오나? 파스칼 삼각형? 안 나오지? 너 하키체 공식 들어본 적 있어? 없지? 하키체 공식. 잠깐만, 책 좀 보자. 나는 보통 이거를 공통수학 때 설명하는데 교재가 어떤지가 기억이 안 나. 안 하지? 안 하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때 다시 등장할 거야.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하면서 그게 이항정리 단어에서 나올 거다. 알았죠? 여러 가지 조합이라는 단어 또는 조합과 이항정리라는 단어에서 등장할 겁니다. 알았죠? 자, 조합 설명할 거 설명이래.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증명 방법이라던가 기타 등등.
조합은 설명 끝. 이게 다야. 오늘 문제 풀면 끝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정리부터 해볼래? 교육과정 없는 거 하나 더 설명하고 가자. 요거 쓸 거 없죠? 있나요? 혹시 쓸 사람? 이거 문제. 아마 책이 없을 거야. 처음에 오시형 상태에서.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겠어? 너는 뭐 쓸 일이 없지. 이미 틀렸는데 뭐. 허니! 자, 가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이게 다냐? 아, 그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녀석이 하나가 있어. 분할과 분배. 자, 요 녀석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봅시다. 분할과 분배, 요거는 사실은 할 얘기가 좀 많음. 분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자연수의 분할, 뭐 집합의 분할 하면서 진짜 공식처럼 배우던 시절이 있었음. 내가 배우던 시절, 그리고 그 다음 직후 교육과정까지 2010년대쯤. 그때까지는 승리했었는데 이게 2009 개정이지. 2009 개정이 되면서 2012년 고1들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서 딱 요 정도만 남았어. 그냥 분할과 분배.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있냐 없냐?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냅니까? 교육과정에 없다 그래서 가르치지 마세요는 없어. 예전처럼 공식처럼 접근을 하는 녀석들은 사라진 거지. 조합을 이용해서 만드세요 정도는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왜 또 더 설명하냐면은 이놈의 응용 버전이 있음. 뭐 대진표 작성이라고. 정확하게는 리그전 말고 토너먼트인데 대진표 작성하시오라는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도 역시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정히 사라졌음. 근데 이게 여전히 시험에 나옴. 왜 그러냐면 지금 너네 교육과정 출판사 말고 직전 교육과정, 너네랑 크게 다르지 않은 직전 교육과정 출판사를 보면은 교과서가 그 제일 마지막에 뭐 더 탐구해보기 하면서 뭐 이상한 실생활이랑 막 연결시키는 한 페이지 가득 채워넣는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대진표 문제를 넣어놓은 출판사가 딱 하나가 있었어. 교학사인가 뭐 지성 아니 뭐 어딘가 모르겠 지학사인가 모르겠다. 어딘지는 잘 모르고 금성 출판사인가? 거기에서 대진표 작성 문제를 여전히 하나를 넣어놨어. 왜?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많이 내셔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들은 사실은 교육과정에 없고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는 한데 문제집에는 많이 수록돼 있고 역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내시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녀석. 그래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바로 예시처럼 넘어갈게요. 공식도 아니고 공식처럼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라 그랬고 자 그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명 6명을 하죠. 6명의 학생들 또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녀석을 뭐 해보자. 1명 2명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의 조로 인원들을 분배하는 방법, 분할하는 방법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사람들을 분할시키는 방법. 그럼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6명 중에 몇 명 골라? 한 명 고르자. 그럼 걔는 지 혼자, 니 혼자 뭐 하셈? 오케이? 그럼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5명 중에서 2명을 골라보자. 그럼 몇 명 남았어? 이제 3명 남았겠지? 그 3명 몽땅 골라서 당신들은 한 개조로 다니세요. 끝. 이게 다야. 알았죠? 그런데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이 정도가 끝이면 다행인데 5명이 있었어. 5명을 2명, 2명,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의 조로 인원들을 분할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까지야? 답은? 해봐. 뭐로 나누면 돼? 그렇지. 왜? 그렇지. 자, 정확합니다. 맞아요. 눈따가. 눈을 치켜 떠가지고. 5명 중에 몇 명 고르셈? 2명 고르셈.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죠? 3명 중에서 2명 고르셈. 몇 명 남았어? 1명 남았죠? 1명 중에 1명 고르셈.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왜? 왜부터 설명할게. 몇 가지야 그래서? 10 곱하기 3, 30가지야? 이 30가지 방법들이 다 다른 건지 결국 경우의 수는 뭐라 그랬어? 구별되는 가지수로 그랬어.
이렇게 카운트한 총 30가지의 그 모든 30가지의 방법들이 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다 다른 가짓수인지를 고민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 5명이 A, B, C, D라고 쳐보자. 처음에 몇 명 어떻게 골라? A, B를 고르고 C, D를 고르고 E를 고를 수 있어. 맞죠? 뭐 B, C 고르고 어쩌고 저쩌고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C, D를 고르고 A, B를 고르고 E를 고르는 거는 사실 두 개 똑같잖아. 한 번은 카운트하면 안 되지.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 2명 고를 때 B, C를 골랐다 치자. 여기에 A, D를 골랐다 치자. E 혼자 고른다 치자. 그때도 마찬가지 뭐야? 처음에 A, D를 고를 수도 있잖아. B, C를 고르고. 그럼 이것도 사실 구분 안 되니까 지워줘야지. 그렇게 두 개마다 하나씩 사라지니까 전체 30가지 중에 뭐 절반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절반만큼 남겨서 2분의 1을 곱한 게 답이 되는데 그 2분의 1이 뭐냐? 결국은 이 인원들과 이 인원들을 자리 바꾸는 방법만큼 사라지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결론 나간다. 뭐로 나눈다?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가 있어? 2개의 조. 2명이 문제가 아니야. 같은 인원으로 2개의 조가 인원이 똑같네? 그러면 그 2개의 조 2의 팩토리얼로 나눈 것만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겠다. 6명이 있었어. 그놈들을 2명, 2명, 2명의 3개 조로 쪼개보자. 그러면 처음에 뭐 해? 6명 중 2명 골라주세요. 남아있는 4명 중에서 2명 골라주세요. 마지막 남아있는 2명을 다 한 조로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인원이 똑같은 조가 몇 개? 3개 조가 다 인원이 똑같네. 그럼 그 녀석의 팩토리얼로 나눈 것만큼이 답이 되는 거야. 3팩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또 어떤 거 있겠어? 보자. 1, 1, 2, 2, 2. 한 몇 명이야? 1, 1, 2, 2, 2. 8명이야? 땡큐. 8명이 있어. 1명, 1명, 2명, 2명, 2명이 있었어. 이렇게 총 5개의 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뭐야? 처음에 8명 중 1명 골라주세요. 남아있는 7명 중 1명 골라주세요. 남아있는 6명 중 2명 골라주세요. 남아있는 4명 중에 2명 고르고 2명 중에 2명 다 고르고. 근데 인원이 어떻게 똑같아? 한 명 한 명으로 2개의 조가 똑같네. 2팩으로 나눠주면 됨.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2명, 2명, 2명으로 3개의 조가 또 똑같네. 3팩으로도 추가로 같이 나눠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게 분할이다. 별거 없지? 이거를 대진표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결국 뭐다? 분할에 대한 설명이었어. 분할. 그럼 분배는 뭐다? 분배는 그냥 이게 다야. 자, 저 3개의 조를 만들기만 하는 게 분할이고 그 조에다 역할 분배. 뭐 예를 들어서 6명의 조를 6명을 1명, 2명, 3명의 3개로 조로 나누어서 그 3개의 조들에게 뭐 화장실 청소, 무슨 청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역할 분배까지 해주는 거예요. 몇 팩? 3팩. 다시 곱해주는 거지. 알았죠? 그냥 그게 분배라서 분배는 딱 설명 안 할게요. 분할은 얘기 답니다. 알았지? 자, 교육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겁나 나올 거다. 언제도 고3 확통이 돼도 또 많이 나올 거고 사실은 고3 확통 때 더 많이 나올 거다. 알았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조합 자체를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11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뭐 딱히 풀이가 많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가보자. 일렬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9개의 전구 중 3개의 불을 켜서 이게 내가 아니야. 뭘 헷갈렸는지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그럼 뭐다?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되잖아. 어디에다가 불을 켤래? 켜는 순서는 신경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93이 답이고 84가 답이겠네. 됐죠? 다음 36번. 요거는 사실 그냥 고르면 끝납니다. 16개 팀이 리그전을 한다. 리그전에 대한 설명 위에 쫙 나와 있다. 총 게임 수를 구하시오. 답은 뭐야? 16C2. 16개의 팀들 중에 2개를 골라서 당신들 경기하세요. 모든 팀들이 다 서로 경기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두 팀 골라서 너네 경기해 하면은 총 경기 수지. 맞죠? 16시 2 얼마야? 8 곱하기 15니까 120?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맞지? 근데 요거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사실 뭐 때문에? 얘인가? 대진표 때문에. 너네 리그랑 토너먼트 차이를 구분을 해야 돼. 이거 저기 지율이는 방학 때 설명했었지. 남학생들은 좀 스포츠 경기, 게임, 대회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리그가 뭔지 토너먼트가 뭔지 이거 익숙한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았음. 내가 여태까지 보면서.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오케이?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은 구분해주세요. 리그전은 너네 혹시 관심 있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 조별 경기, 뭐 A조, B조, C조 하면서 A조에 들어가 있는 뭐 내 팀이 뭐 내 나라가 뭐 해. 서로 경기 다 해가지고 승점 가지고 올라가는지 결정하잖아. 그럼 올라가고 나서는 뭐야? 경기에서 이기면은 올라가고 또 경기에서 이기면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뭐 너네가 월드컵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네도 익히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 이탈리아랑 경기에서 이겨서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이탈리아는 탈락이고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게 토너먼트. 리그는 서로 경기해 보는 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많지? 우리 반에는 없냐? 이 지역이 지역이라 하나 팬들 없냐 너네? 어쨌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잘 알지.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뭐 지금 하고 있는 이 야구들이 다 뭐야? 다 토너먼트지 뭐. 서로 경기 막 계속 하고 있잖아. 100몇십 경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뭐 몇 선, 몇 점, 몇 승 이런 건 있지만 결국 두 팀 중에 한 팀 떨어지고 한 팀 올라가고 또 그 위에 있던 한 팀이랑 또 올라가고 이게 가을 야구. 뭐 혹시 야구 아는 사람들은 뭐 아니요, 저는 롯데 팬인데요. 저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어. 네, 자 어쨌든 41번 리그 토너먼트 상식으로 구분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41번은 사실 내가 선택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43번 때문에 사실 한 건데. 얘들아, 곱해서 짝수가 된다가 뭐야? 지금은 뭐 3개인데 요 앞에 40번인가 39번인가 보면 두 수의 곱이, 짝수, 두 수의 곱이 홀수 이런 문제도 있을 거다. 두 수면은 너네가 둘 다 짝수, 뭐 둘 중 하나는 짝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곱하는 대상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난 여러 개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건 뭐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근데 곱이 홀수가 뭐야? 모두 홀수. 알았죠? 이거 상식으로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지금은 세 수를 선택을 해서 곱하는데 곱했을 때 짝수가 되어주세요. 그럼 뭐다? 적어도 하나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석됐어? 적어도로 해석됐지. 내가 이거 경우의 수 때부터 얘기했지. 경우의 수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상관없이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항상 나올 거고 그 풀이는 뭐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거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9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반대의 수는 뭐다? 홀수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 중에서 3개 다 고르는 거는 빼자. 그러면은 최소 하나는 짝수를 포함했겠지. 알았죠? 요게 답이다. 뭐 답을 계산은 안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지난 시간에 순열 시간에 나열해서 n의 배수 설명했지. 나열해서 2의 배수, 나열해서 3의 배수, 나열해서 4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런 거 설명했지. 그거 하면서 이거 나중에 모아서 내가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 하다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내가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643번이에요. 별표 치세요. 얘들아, 보기 들어봐. 이게 2개거나 3개거나 하면은 사실은 좀 쉬워져. 보통 3개 넘어가진 않는데 3개 정도 수준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야? 자, 한번 생각해봐. 합이 짝수는 어떻게 풀래? 그 더하고자 하는 대상이 3개든 4개든 5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합이 짝수가 되는 거는 어떻게 풀래? 2개가 아니라니까. 두 수의 합이 짝수가 아니라 세 수의 합일 수도 있고 네 수의 합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둘 중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대답해봐. 예? 세 개면 홀수 세 개면 합이 짝수? 이 무슨 대답이 이래? 세 개가 홀수면 홀수야 하면 홀수 아니야?
아니죠. 그렇지. 합의 짝수는 홀수가 짝수개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 수의 합이 짝수면은 두 개가 짝수거나, 두 개가 홀수거나 밖에 없네. 만약에 다섯 개다. 다섯 개의 합이 짝수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면 뭐야? 두 개가 홀수거나 네 개가 홀수거나 밖에 없어. 알았죠? 근데 만약에 합의 홀수면 홀수가 홀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더해서 짝수 더해서 홀수는 또 이렇게 푼다. 같이 기억을 해놓고.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또 다른 거야. 뭐? 합이 n의 배수. 자, 합이 n의 배수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면 있잖아. 제일 먼저 그 뽑아서 선택한다고 할 때 그 뽑을 수 있는 후보들 있죠. 이 수 자체를 뭐 해야 된다? 분류를 먼저 해줍니다. 지금은 3의 배수로 물어봤지? 그러면 어떤 꼴로 분류를 하는 거야?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인 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즉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놈. 다른 말로 3의 배수인 놈으로 세 개로 분류를 해주세요. 만약에 합이 4의 배수라면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 3인 놈, 4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놈.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이거 뭐라 읽었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이라고 했지. 3k 플러스 1도 좋다. 알았지? 3k 플러스 1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k가 0부터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고 1부터 세워줘야 돼. 근데 보통은 나중에 이제 너네가 대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고 그때 수열 배우게 되는데 그때 k를 0부터보다는 1부터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1부터 쓰려고 3k-2로 표현을 한 것뿐이야. 어쨌든 1 넣어주면 1부터 시작해서 2 넣어주면은 4. 3은 나는 나머지 1은 너무 잘 나옵니다. 알았죠? 이거는 상식. 그렇게 해서 분류를 먼저 해주세요. 1부터 20까지니까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7? 7까지 갈 수 있죠. 얘도 1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7. 딱 넣어주면 21.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6까지 갈 수 있겠죠. 됐죠? 그렇게 7개, 7개, 6개, 총 20개의 자연수가 분류가 된 거야.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지. 자, 요 세 수를 3개를 골라봐. 그래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져. 누가 결정해? 3K 꼴은 3의 배수야. 뒤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는 0. 걔네들의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3의 배수 빼기 2꼴 혹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 3개 선택해주면 돼. 왜? 그러면은 1인 놈, 1인 놈, 1인 놈 3개 모아보면 나머지 모아보면 3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골라주는 거야. 어떻게도. 이렇게 3개 골라도 되고 이렇게 3개 골라도 되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이렇게 골라도 돼. 그래서 첫 번째, 초록 색깔은 뭐다? 이런 꼴 7개 중 3개 고르기. 파란색은 이런 꼴 7개 중 3개 고르기. 빨강색은 이런 꼴의 6개 수들 중 3개 고르기. 주황색은 7개 중 하나 고르고 또 7개 중 하나 고르고 6개 중 하나 고르고. 그거를 몽땅 다 더해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가 35, 63은 얼마야? 20? 49에다가 6 곱해주면 얼마지? 294네. 384가 다 되겠네. 답 맞는지 확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잘 기억해둬라. 더해서 n의 배수 만들 때는 그 뽑아서 더하는 그 대상들, 후보군들을 싹 다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 n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 점점점, n으로 나눈 나머지가 n-1인 놈, n의 배수인 놈까지로 싹 다 분류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골라주는 거예요. 알았죠? 끝. 자, 정리해 주시고 답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맞을 겁니다. 아마. 내가 가끔 나를 못 믿어서 확인하라는 거지. 요거 자주 나온다. 아까 43번. 알았지? 잘 기억해놓고.
48번 갑시다. 8종류의 과자가 있어요. A, B, C, D, E, F, G, H. 다음 조건에 따라 세트 상품을 만들 겁니다. 각 세트에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자를 각각 하나씩 담는다. 뭐 A, B, C, D 묶든가 B, C, D, E 묶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A 또는 B를 담을 때는 A, B를 같은 세트에 담아주세요. 맞죠? A, B를 같은 세트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세트에 A라는 과자를 넣으려면 B도 같이 넣고 B를 넣으려면 A를 같이 넣고 A만 넣거나 B만 넣는 경우는 없고 만약에 빼고 싶으면 둘 다 빼는 거지. 알지? A, B는 둘 다 넣거나 그 세트에 넣거나 둘 다 빼거나. 그 다음에 다 A, B, C 모두를 같은 세트에 담진 않는다. 그러면 뭐다? A, B가 만약에 들어가면 거기에 더 이상 C는 못 들어가는 거야. 맞죠? 또는 C를 넣었다면 거기에다가 A도 B도 아무것도 못 넣는 거야. 맞죠? 또는 A, B, C를 다 안 넣는 거는 가능한 거지. 알았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트 상품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첫 번째 1번. 그 세트에 A, B를 포함하는 거. C는 포함 안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C를 포함하는 거. A, B를 포함 안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다 넣을 수는 없으니 A, B를 안 넣고 C를 안 넣는 다 안 넣는 세트까지 세워보자. 그럼 끝났네. 여기는 뭐 해주면 돼? A, B는 넣을 거고 C는 안 넣을 거니까 남아있는 D, E, F, G, H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2개만 더 골라 넣자. 넣는 순서는 생각 안 하니까. 조합으로 얘는 C는 반드시 포함을 할 거고 A, B는 반드시 포함 안 할 겁니다. 역시 남아있는 5개 D, E, F, G, H 5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골라서 C와 함께 세트 만들자. 일단 과자 4개는 넣어야 되니까 3개 더 고르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5개 중에 4개 고르기. 맞나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10, 15. 답은 내 나이가 나오네요. 오케이? 25개. 끝. 쉽죠? 다음 52번으로 가보자. A를 포함하냐? 뭐야? A를 포함한 N명 중에서 대표 3명을 선출할 거다. 이것만 딱 보면 뭐야? NC3. 그런데 A는 반드시 포함하세요라고 했으면 뭐야? A를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 2명을 골라야 되지. 맞죠? 왜? A는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포함 안 한다면 N-1이 3이겠지만 포함할 거니까 N-1이 2. 그래서 얼마인데? N-1 곱하기 N-2 NP의 2를 쓴 거지. 나누기 2팩토리얼. 그게 얼마? 36가지가 되어보자. 그러면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건데, 자, 이런 문제에서 꼭 좀 기억하자. 다른 단원이었다면은 사실 전개해가지고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순열과 조합이야, 지금. 거기서 등장할 때는 2차 방정식 굳이 만들지 마세요. 왜요? 이웃하는 자연수의 곱이잖아. 8, 9, 70이지, 당연히. 더 큰 놈이, 더 작은 놈이, 어쨌든 n은 10. n값 10. 답은 3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66번으로 가보자. 자,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똑같은 주머니 3개에 나누어 담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 지금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말만 들어봐. 자,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지금은 다른 8개의 공 똑같은 주머니. 나중에는 똑같은 공, 똑같은 주머니,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주머니, 서로 다른 공, 똑같은 주머니. 이 4개 가지고 장난칠 거다. 알았죠? 그 4개를 나중에는 다 풀 수 있어야 돼.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라도. 알았죠? 물론 너가 다 조금 섞으면 지금도 풀 수는 있어. 뭐 지금은 하진 않을게. 다음 시간에 속초풀이 하다가 행렬하고 혹시 시간 남거나 하려면 그때 보여줄 때 그때 좀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뭐다? 주머니가 있어. 똑같은 주머니야. 똑같은 주머니면은 그냥 그림만 그리자. 만약에 서로 다른 주머니였다면 ABC 이름 붙여버리면 되지. 어쨌든 여기다가 서로 다른 공 8개를 집어넣고 싶어. 오케이? 그때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는데 주머니 3개에 넣은 공의 개수는 서로 달라요. 어떻게 고민을 해주냐면 있잖아. 자, 이거 미리 기억해놔. 만약에 같은 공이라면 지금 당장 너희들이 100% 잘 풀 수는 없겠지만 있잖아. 빈 주머니가 없는데 서로 똑같은 공이면은
일단 하나씩 넣어. 그럼 공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이 주머니들 3개를 5번 선택해가지고 선택할 때마다 공 넣어주세요로 가면 돼. 확통해서 배운다. 미리 넣기가 가능해져. 기억해놔. 뭐 고3 때, 고2 때 확통 배울 때 다시 강조할 거다. 같은 공이면 이게 가능. 근데 다른 공이면 미리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확통 배울 때 너네가 더 많이 틀릴 거야, 이 문제. 다시 등장하면. 미리 넣기 자꾸 할 거거든. 그래서 기억해둬라. 서로 다른 공을 집어넣는데 빈 주머니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넣는 공의 개수를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8개니까 뭐 1개, 1개, 6개, 1개, 2개, 7개 하면서. 알았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넣는 공의 개수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나의 더 힌트가 될 거다. 예를 들어서 1개, 2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럼 여기를 남은 거 다 채워주면 되지. 맞죠? 2개, 3개, 여기는 몇 개? 4개야? 3개야? 3개야? 3개네? 이밖에 없네? 끝? 뭐라고? 2개, 3개, 3개? 이것도 틀렸는데요. 아, 이게 틀렸다고? 아, 맞아. 아, 또 더 있다는 줄 알았네. 근데 이런 거는 같은 공의 개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아, 있네요. 1, 3, 4도 있대요. 하하. 알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서로 다른 공 8개를 1개, 2개, 5개의 그룹으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끝나지. 뭐 분할인 거지. 8시, 7시, 5시, 5. 8시 1, 7시 3, 4시 4. 계산해주면 8 곱하기 21. 162, 168, 162는 뭐야? 얘는 뭐야? 8 곱하기 35. 얼마야? 280. 그래서 더해주면은 448. 응, 답은 2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다음 66번 가보자. 어이, 66번이었니? 아, 70번 가보자. 요거야, 대진표. 이런 거를 토너먼트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요 둘이 경기에서 진 놈은 떨어지는 거고 이긴 놈 올라가서 요쪽 승자와 또 경기하고 이런 거지. 자, 토너먼트에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싱을 할 거야. 여기 지율이가 있고 여기 시은이가 있어. 여기 시은이가 있고 여기 지율이가 있어. 이 대진표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똑같은 거다. 알았지?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 D랑 CD, A, B도 역시 구분 못한다. 알았지? 돌리면 똑같거든. 자,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참고해두세요. 어쨌든 대진표 문제 기본적인 약속은 있잖아. 풀이가 2가지인데 그냥 요즘은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막 강조하는 단어는 유행은 아니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무조건 결승을 기준으로 쪼개. 왼쪽으로 몇 팀 넘어갔어? 4팀 넘어갔지. 오른쪽으로 몇 팀 넘어갔어? 4팀 넘어갔지. 그거부터 분류해. 8개의 팀 중 일단 왼쪽으로 몰 4팀과 오른쪽으로 몰 4팀으로 구분을 해주자. 그런데 왼쪽에 A, B, C, D, 오른쪽에 E, F, G, H. 왼쪽에 E, F, G, H, 오른쪽에 A, B, C, D 구분해 못하지. 그래서 분할이 들어가는 거야. 2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8개의 팀을 4개 그룹화 해줄 때 2팩으로 나눠야 되지. 그 다음에 2번째. 왼쪽에 넘어왔어, A, B, C, D가. 그럼 걔네들끼리도 너네 둘이 붙으셈 정해줘야 되잖아. 그때 또 뭐야? 4팀 중 2팀 고르고 남아있는 2팀 골라야 되는데 A, B, C, D랑 C, D, A, B 구분 못한다 했지? 또 2팩으로 나누는 거야. 또 분할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3번째는 뭐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인 거지. 요거 제곱 혹은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진표 푸는 방법이야. 계산하자. 8, 7, 6, 5, 4, 3, 2, 1. 얘는 1이니까 패스 2분의 1. 얘는 6. 얘도 1 패스 2분의 1. 똑같겠지? 6 곱하기 2분의 1. 약분 3. 3. 8. 약분. 끝. 요거 계산해주면 끝.
얼마예요? 63에다가 3배, 5배, 3010, 아니, 무례, 315. 답은 3번. 알았습니까? 요렇게 푸는 겁니다. 대진표 풀이 잘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뭐다? 일단 결승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팀, 오른쪽 몇 팀 보내는지. 그냥 넘어갔으면 그 밑에서 또 어떻게 분류해 주면 되는지 다 분할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알았죠? 끝. 77, 88.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골라보자. 뭐 원래는 사실 요 정도 풀까 하다가 말았어. 원래 이건 뭐겠어?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시키세요. 이것만 딱 보면 뭐야? 나열시켜보세요. 그럼 뭐야? 10P3이 맞지? 그지? 근데 뽑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다? 키가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대. 즉 뽑는 거는 뽑는 건데 내가 나열까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뽑기만 하면 알아서 키 큰 놈부터 설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역할은 뭐다? 뽑아주기만 하는 놈. 뭔 말을 알겠음? 그러면 내가 푸세요 했던 88번도 비슷한 문제라는 거야. 자,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여기 뭐 그림 보면 나오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그때 모든 자리의 숫자는 다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를 썼으면 더 이상 여기는 2 쓰면 안 돼. 여기 3을 썼으면 더 이상 다른 데서 3을 쓰면 안 돼. 맞죠? 그러면은 총 몇 개 중에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4개를 다 골라야 되겠네. 중복되지 않게. 맞죠? 10개 중 4개 고르기는 맞아. 그런데 모든 자리 숫자는 다른데 그것만 생각하면 뭐야? 일단 10P의 4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0123 쓴다고 해서 0123인지 뭐 1023인지 3120인지 다 고민을 해야 돼. 강화까지만 보면. 맞지? 그런데 반드시 뭐 하래? 1과 3은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그럼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10개 중에서 2개는 이미 뽑았잖아. 13. 그럼 더 이상 13 말고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를 일단은 고르기만 하는 거지. 그럼 뭐야? 1과 3은 골라줬고 내가 방금 고른 2개의 숫자까지 4개까지 고르기는 했지.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이거를 나열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야? 1, 3은 1보다는 3이 왼쪽에 위치해. 그지? 1, 뭐, 3, 뭐 이런 거 없음. 무조건 3, 뭐, 1, 뭐만 가능한 거지. 그럼 1, 3은 우리가 분류하면 안 돼. 아니 순서 정하면 안 돼. 그럼 뭐부터 해주자? 42부터 해주자. 이게 뭔데? 어디에 1과 3을 쓸까를 고민한 거지. 위치만 딱 정해주면 자동으로 3, 1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2자리에다가는 내가 뽑은 이 2개를 뭐 해줘야 돼? 순서대로 해줘야지. 됐나요? 그러면 끝납니다. 끝. 28, 6, 2. 됐어요. 그러면 336.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푸는 방식은 나랑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경우의 수 할 때부터 얘기했지. 만약에 지금 의문 드는 사람, 뭐 지금 질문하든, 뭐 끝나고 질문을 하든, 아니면 집에 가서 카톡으로 질문을 하든, 선생, 나는 336이 난 답이 나오기는 했는데, 내 풀이가 뭐 스스로 했을 때 나랑은 다르지만, 내 풀이도 맞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 풀이랑 선생님 푼 풀이랑 다르다 보니까, 내 풀이도 맞는지 좀 조심스럽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네. 그런 사람들은 본인 내 풀이가 맞는지 봐주세요도 좋고. 맞죠? 또는 답은 틀렸을 수도 있지. 답은 틀렸지만 내 풀이가 왜 틀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이거대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내 풀이는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또 내 풀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 때문에 답이 좀 크게 나왔고 뭐 때문에 답이 작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알겠죠? 경우에서는 뭐라 그랬어? 다른 단원이랑 다르게 맞는 풀이를 듣는다 그래서 너네들께 100% 아는데 뭐 2차 함수라던가 여러 가지 방정식 쪽은 뭐 틀리면 틀린 거고 진짜 말 그대로 맞는 풀이를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다음번부터 쓸 수 있는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는 아무리 맞는 풀이를 100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못 만들 거야. 다시 이 비슷한 문제 던져주면은 또 그 틀린 풀이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알았지? 질문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말이 많다. 어쨌든 97번 가자. 자, 요거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대각선은 뭐야? 결국 꼭지점들끼리 연결하는 게 대각선이지. 맞지?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8개가 있잖아. 그래서 8개 중에 2개 골라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골라서 변을 고를 수도 있지. 이거는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모서리라 부를게. 모서리 8개는 제외합시다. 그래서 답은 20이에요. 알았나요? 얘는 28.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다. 잘 봐. 지금 문제 잘 봐. 팔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야. 나는 문제를 바꿀 거야. 팔각형의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의 교점 중 이 도형의 내부에 생기는 이라고 해야겠다. 생기는 교점의 최대 개수. 자, 요런 질문이 나와. 어떻게 풀래? 두 사람은 방학 때 내가 한번 했었어. 당연히 뭐 했겠지. 세빈은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뭐 혹시 선행하다가 배웠을 수도 있고,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어. 내 신고쟁이 정도의 수준이 문제가 되면은 나오거든. 자, 팔각형의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이 만났을 때 교점이 생기겠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뺀다는 얘기야. 이런 거. 이거는 여기 생기는 거지 내부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 맞죠? 내부에 생기는 교점,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를 꼬였을 때 생기는 이런 교점. 그런 교점의 최대 개수를 찾아보래. 일단 첫 번째, 왜 그냥 개수가 아니고 최대 개수인지부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 만약에 지금 도형이 그냥 팔각형이긴 한데 그냥 얼핏 봤을 때 정팔각형처럼 생겼지. 그래서 마치 어떤 것들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대각선의 교점도 정중앙에 있을 거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도 정중앙에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 또한 여기 있을 거야. 다 겹치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요 두 개의 교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골라봤더니 교점이 또 겹치네? 그러면 슬쩍 점을 하나 이동시켜. 그래서 안 겹치도록. 즉, 두 대각선을 골라서 두 점이 발생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 점들은 서로 다른 점이 되도록 팔각형은 찌그러뜨려도 돼라는 얘기야. 진짜 찌그러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 찌그러질 테니 겹치는 교점은 없어요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알았음? 그럼 우리는 대각선들 중 내부에 생기도록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 이해됐어? 그렇게 딱 설명해서 풀어보세요 하면 전부 다 뭐하냐면 이거 다 뭐였냐? 20이었냐? 전부 다 뭐하냐면 20C2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 뭐 대각선들 중에 골라보려고 하고 있다고. 이거 틀린 풀입니다. 아예 1697번 같은 문제랑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도 어쩌라고요? 결론이 뭔데요? 결론은 대각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4개 선택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선분들이니까 안 되고 교점도 발생 안 하지. 이렇게 선택해도 안 되지. 결국 선택하는 방법은 뭐다? 무조건 교점 하나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얘는 꼭지점들 중 4개를 고르는 게 답이야. 알았냐? 요거 꼭 기억해 보세요. 자주 나옵니다. 혹시 써둘 사람은 1697번 밑에다가 잘 써놔. 문제랑 함께. 알았죠? 정리부터 먼저 빨리 호다닥 해줄래요? 파운 있지?
없구나. 학원 없지. 학원 없지. 뭐라고? 몇 분? 아, 요거 이것만 얼른 설명할게. 그럼 넘어간다. 이거 잘 정리해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두 상수 PQ를 구해주세요. 자, 원래는 앞에 막 직선의 개수, 삼각형 개수 따로따로 지금 유형이 나눠져 있을 거야, 앞에 시너지는. 그래서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한 문제에서 한 번에 설명하려고. 결국은 일단 직선을 고르려면은 아까 대각선처럼 뭐 해주면 돼? 2개 골라주면 돼. 점이 9개 있으니까 일단은 2C에서부터 출발이고, 삼각형의 개수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3개의 꼭지점 고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는 제외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때 왜 빼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 일단은 어디를 빼는지는 똑같아. 여기서 빼는 겁니다.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 중 2개를 고르거나 3개를 고른 것들은 제외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빼? 자,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것들 중 3개를 고르면은 삼각형 못 만들어. 일직선이니까 삼각형은 이렇게 돼야지, 맞지? 이렇게 됐으면 삼각형이 아니지. 그래서 얘는 다 빼는 겁니다. 이건 답이 맞아요. 근데 얘는 틀렸어. 자, 왜 뺄까? 여기서는. 그렇지. 이 2개를 골라도 직선이니까 연장하면 이거고, 이 2개를 골라도 이거고, 이거 2개를 골라도 이거야. 중복되니까 빼는 거야. 직선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해? 다 빼버리면 안 되지. 결국 OC를 다 뺀다는 건 이 직선 자체를 다 뺐다는 얘기야. 그래서 뺄 때는 뭐다? 한 번은 남겨놓고 제외하자라는 얘기가 돼야지. 끝.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빠이. 자, 오늘 숙제 당연히 조합 끝까지입니다. 행렬 전까지. 알았죠?